그 교무처장님을 모시고 코로나와 함께한 수업 및 과제라는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교무처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회를 안 봐서 너무 기쁜 것 같고요. 마음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뭐 발표해 주신 신종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저희 학교 알주식회 행사 때 오셔가지고 IR 기반으로 여러 가지 학교의 정책이나 교육 정책들을 분석을 해서 접근하는. 예. 벗을 때 괜찮을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저만 벗고 다 쓰고 계셔서 네, 괜찮다고. 네. 그렇죠. 예, 제가 일단 저는 쓰고 하겠습니다. 내부 식구니까 쓰고 해도 뭐 제 얼굴 다 아시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마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주대에서 했던 것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학에서도 뭐 시스템화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뭐 가정중심 평가라든지 경험 기반 교육 이런 데에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계속 시도를 해왔었는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대학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오늘 요 중요한 첫날 행사에 우리 내부적인 뭐 자료를 가지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음 학기도 코로나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번 지난 학기에 어떻게 해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가지고 우리 이제 2021학년 때 1학기를 또 다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지난 교육혁신 포럼에서도 1학기에 대한 우리 전반적인 원격 수업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조출을 좀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1학기, 작년 1학기에는 전면적으로 코로나에 너무 위급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방역에 대한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계속 원격 수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서 원격 수업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2학기는 우리 여름 방학 때부터 1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렌디드 수업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처음에 세웠던 그 계획에 비추어서 좀 코로나 상황이 또 위중해져 가지고 원래 계획보다 또 원격의 비중을 좀 높인다든지 그렇게 아주 좀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있어 가지고 교수님들 좀 학생도 그렇고 혼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일보해서 요번 이제 다가오는 1학기에는 아시겠지만 좀 더 체계화된 블렌디드 수업의 그 계획안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블렌디드 수업을 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방학 중에 일정 분량의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어떤 그 컨텐츠의 질도 높이고 또 수업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수업의 질도 담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난 학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어떻게 보면 강좌 수로는 한 3,200, 300강좌 정도 되는데요. 뭐 현장 실습 또는 우리 한마 인재 같은 이런 수업을 좀 빼고 나면 정식적으로 2,500강좌 정도가 지난 2학기에 있었고요. 전체 과목 중에 한 대면 수업이 한 574강좌, 전체 한 3%가 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는 대부분이 실습형 교과목들이 대면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사범대에서 음악교육과 1대1 수업들이 한 200강좌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외에 대부분은 블렌디드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인 그 원래 코로나 전에서도 우리가 사이버 강좌 혼합 사이버는 진행을 해왔었는데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 한 3% 정도 비율로 매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과 대학별로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항들이 좀 다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예체능계의 실습 과목들이 사범대에 좀 많기 때문에 대면 강의가 가장 많은 단과 대학이 사범대학으로 나와 있고요. 교양융합대학은 아무래도 수강 인원이 많다 보니까 특히 대면 강의가 가장 적은 단과대학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방식은 아시겠지만 가급적 특히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점수의 공정성 또는 뭐 이런 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면 수업을 좀 쳐 주십사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5% 정도가 대면으로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교내에 아직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서 아주 운도 좋았고 또 방역 대처 잘 지키면서도 학생들의 만족도도 좀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방식도 아까 강의 방식과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과 교양유학대학이 정반대의 상으로 가장 두드러진 단과대학으로 시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교육혁신본부의 산하에 있는 교육성과평가센터 뭐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는데 소윤희 센터장님과 김성주 연구원이 지난 2학기에 이루어졌던 원격 수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면 수업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러 학생들 만족도 조사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좀 더 개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참여 인원이 한 1,700여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학년별로는 1학년하고 3학년이 가장 참여가 높았고요. 2학년, 4학년 순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먼저 교양 강좌 과목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였습니다. 전체 위에 한번 보시면 갈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1학기 때의 만족도였고요. 밑에 있는 요 수치가 이제 2학기인데 전반적인 만족도는 1학기에 비해서 교양 과목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 수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 문의 답변도 상당히 높은 그러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점은 과제의 양이 학생이 느끼기에 아직까지 굉장히 부담스럽고 많다 또는 불필요한 과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공 과목도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상승을 했고요. 이것도 수업 운영과 문의 답변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가장 낮은 것은 과제의 양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을 아시겠지만 지난 2학기에는 우리 E클래스에 탑재를 해서 화상 수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두 가지 그 내용과 운영 중에는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사용했던 도구는 줌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탑재를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교수님 개별적으로 뭐 웨덱스라든지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는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한 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선호도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미있는 결과가 학생은 그 오히려 1학기 때 상호작용이 부족했다 또는 피드백이 적었다 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불구하고 학생들의 선호도는 여전히 이런 화상 수업은 여러 가지 좀 학생이 느끼기에 뭐 시간적 제약과 뭐 공간적 제약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전형적인 원격 수업이죠. PPT를 이용해서 특히 교수님 얼굴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물론 선호한다고 학습 효과가 제일 높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선호도를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 얼굴이 맞습니다. 예, 좀 실시간 라이브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용어를 좀 정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느끼기에 학습 효과가 가장 높은 것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분석을 실제로 그 공식화된 도구를 가지고 분석 안 해봤기 때문에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학생이 느끼기에 가장 학습 효과가 높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전히 원격 수업을 PPT를 이용한 또 교수님 얼굴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원격 수업을 가장 학습 효과가 높았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까 똑같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높은 것이 뭐 교수님 얼굴 정도는 들어가는 정도고요. 이 세 가지의 방법 중에는 그 줌을 이용한 그 화상 수업이 가장 학습 효과가 떨어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것이 반복 수업이 가능하다. 특히 시험 기간에 그 학생들이 수업 컨텐츠에 대한 그 접근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시험 기간 전에.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한 10번 정도까지도 다시 들어가서 보는 경우도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장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요. 강의 집중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시간 관리라든지 자기주도 학습이 좀 어려운 학생들은 특히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와의 연락 지연, 뭐 대부분은 아닙니다. 많은 교수님이 강의 시간뿐만 아니고 계속 그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 나머지 여기 보시면 뭐 단점으로 그렇게 많은 뭐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격 수업 개선 필요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그 원격 수업을 개선을 해야 될 것이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교수님들의 촬영 그 도구들에 대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영상의 진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내용보다는 이런 영상에 대한 이러한 그 개선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에 대한 신속한 안내. 다행스럽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어떤 스킬, 그러니까 원격 수업을 하는 이런 교수의 능숙함, 신속한 응답, 원활한 진행 이런 거에 대한 그 개선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게 1학기에 비해서 교수님들도 원격 수업에 대해서는 많이 좀 스킬이 향상되었고 학생들 만족도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 학생들 스스로는 원격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히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 더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수업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뭐였느냐 물었더니 학생들은 수업 매체 활용하는 것, 교수님이 다양한 수업 매체를 이제 활용했다는 거죠. 이게 가장 만족도가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의 열정.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학기보다는 수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의 눈높이도 좀 올라가지 않았나. 1학기 때는 이렇게도 수업이 되는구나. 우리 교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저런 데서 봐서 굉장히 이제 좋게 봤는데 이게 이제 일반화되고 또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요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 외에 보시면 수업 내용이라든지 수업 방법, 수업 진행 기술은 전반적으로 많이 1학기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그 종합적으로는 1학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호하는 수업 방식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만들어 놓은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학생들은 아까 여러 가지 원격 수업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반복 수업도 가능하고 뭐 장소와 시간도 구애받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전부 원격 수업하는 것을 여전히 학생들이 한 절반 이상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혼합 수업이고 가장 낮은 것이 대면 수업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클래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보면 뭐 접속의 어려움점, 그 다음에 학습
기능의 접근성 이런 것이 조금은 아직까지 그 만족도에서는 약간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1학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는데 이번에 그 줌을 같이 연동하다 보니까 또 학생들의 PC상 또는 와이파이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불만이 아직까지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이클래스 서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상 수업 줌에 대한 아직까지 시스템적인 약간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만족도가 아직까지 조금 올라갔습니다만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은 과제 과다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1학기 때 좀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상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많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원격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화상 수업보다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는 1학기에 비해서 2학기가 한 0.2점 정도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보습니다. 이거 좀 자료가 좀 삐뚤어졌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기 이후에 원격 수업에 다양한 교육 및 사업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많이 투입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만족도 상승의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는 특이한 게 그 단과대학별 편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다는 것은 전반적인 수준이 평준화가 되고 상승하지 않았나 이런 것은 좀 좋은 어떤 현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학기에 또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그 원격 수업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학과에 한 명씩 참여하게 해가지고요. 대학 전체적인 수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고생하신 분들 여기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교수학습혁신센터의 김지영 센터장님과 그다음에 교수학습센터의 배초희 연구원이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특히 김지영 교수님은 학생들하고 2차례 다 면담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들을 도출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모니터링의 그 목적과 필요성은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수업의 이 질 담보입니다. 특히 이제 수업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 이제 다가오는 1학기에 어떤 식으로 좀 더 개선하고 발전해 나갈 거냐, 그거에 대한 방안을 좀 찾아보는, 생각해보는 그러한 목적이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9명 정도의 학생이 끝까지 참여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활동 보고서도 2회 제출을 하고 직접 면대면의 인터뷰도 2차례 진행을 해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PPT가 좀 안 맞는데. 자, 먼저 보시면 전체적으로 줌에 대한 원격 화상 수업에 대한 그 2학기 수업의 학생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봤습니다. 1학기에 비해서 줌 수업이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뭐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수업 집중도는 그 원격 수업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갔다. 뭐 아까 그 학생들의 선호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화상 수업이 많아져서 교수와의 소통이 좀 올라갔다는 뭐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한 화면에 여러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서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싶거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옆에 이제 채팅창이라든지 다양한 그 어떻게 보면 좀 익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방법도 우리 화상 수업을 하실 때는 좀 참고를 하셔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1학기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TV에나 뭐 공식적으로
그 만들어지는 인터넷 강의 있죠. 뭐 EBS 강의, 뭐 기타 이 못지않게 아마 블랙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신 분도 좀 많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게 학생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그 매 학기마다 반복되는 강의들 중에 동영상 강의가 그 영상을 뭐 일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대로 좀 사용하신 부분도 있겠죠. 내용이 똑같으면 이제 이런 부분을 학생들은 그거에 뭐 크게 뭐 내용이 오히려 잘 찍힌 부분은 그 다음 학기에는 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학생들은 무성의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수님들이 컨텐츠 활용 부분에 대한 안내라 양해 또는 여러 가지 사전에 코멘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도 2년 이상 사실 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항상 그 새롭게 좀 교체를 하기를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학생 간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 1학기에 비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좀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학생 학생들이 1학기의 원격 수업에 비해서 이제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장점 부분을 좀 많이 했는데요. 1학기 비해서 훨씬 교수 학생 간의 소통이 좋아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쪽지나 이메일, SNS 활동 등을 통해서 공지나 답변을 해주는 것도 1학기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 물론 이게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지고 또 빨라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학기 경험함으로써 이렇게 좀 늘 수밖에 없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좀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대면 수업이 이제 블렌디드 수업에서 일정 비율이 있으니까 학생끼리 소통도 훨씬 좋았고요. 또 학교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정보 공유뿐만 아니고 비교과 활동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원격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런 교육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면이 블렌디드 수업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기 과제 토론들에 대한 학습 활동도 저희가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에 대해서. 그렇지만 과제 내용에 대해서는 1학기에서는 과제를 위한 과제를 낸다는 불만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블렌디드 수업에서 토론이나 이런 것은 여전히 시간이 1시간 정도 또 뭐 여러 가지 체온 측정하고 이렇게 사전 예방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대답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론 부분을 이번 1학기 때도 하실 때에는 이런 그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을 좀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E클래스 학교 차원의 대응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과제나 시험에 대한 공지가 1, 2주 전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교수님들은 뭐 강의 수가 뭐 서너 과목도 많으신 분도 있습니다만 학생 입장에서 이 분석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 7강의를 듣는데 매주차 교수님들의 강의 방법도 다르고 과제가 다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학생들이 그 7강의에 대해서 메모를 해두지 않으면 이거 했나 안 했나 이게 언제였지 이 과목이 뭐였지 이게 너무나 많은 이렇게 헷갈리게 해가지고 자기 전까지 다 들어가지고 내가 요번 주 거 다 했는지 일일이 체크하는 게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힘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혹시나 시스템적으로 그런 과제나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이 추출해가지고 시간표처럼 학생에게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이렇게 하나의 일정표처럼 제공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도 사실 좀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만은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교수님은 한 강의지만 학생은 여러 강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조금은 더 학생들에게 좀 친절하게 또는 학생의 어떤 요구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안내하고 또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친절하게 좀 해주시면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과제에도 이제 직접
질문하거나 설명을 못 들으니까 그 과제를 하는 데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좋은 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아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마킹이 좀 그런데요. 대부분 교수와 학생과 학생 간 소통이 많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1학기 때 전혀 만나지 못해서 소통 못했던 부분이 확실히 개선되어서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집중도와 몰입도가 높아져서 좋았다. 이렇게 대답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대답들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그렇네요. 온라인 수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학습적 어려움을 오프라인에서, 이거 가장 블렌디드 수업에서 바람직한 그런 수업 진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들을 온라인으로 사고 오프라인에서는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실습이나 또는 궁금한 거 또 해결 못했던 거를 직접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이론, 오프라인의 심화 복습 뭐 이런 것들 알게 되어서 좋다. 굉장히 학생들도 우리 그 교수자가 원하는 대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은 뭐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더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영상 수업도 어떤 교수님은 하고 어떤 수업은 줌 수업도 하고 어떤 수업은 대면 수업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에 시간마다 달라지다 보니까 너무나 헷갈리고 시간 관리가 어려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대면 1시간 하고 오후에 또 대면 1시간에 블렌디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이 우주 공강이라는 표현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 하루 종일 이제 학내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데 학내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아놨어요.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학생들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존재를 했다.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방역 때문에 철저하게 맞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입장도 좀 고려해가지고 조금은 배려하는 그러한 뭐 교육 활동이나 학내의 그 장소 활용도를 좀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자, 아까도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2시간 온라인, 1시간 대면인데, 통화거리 한 2시간 걸려서 왔는데 50분만 하고 집에 가야 되는 경우. 근데 안 가면 이제 결석이고. 그래서, 상당히 하루에 50분 수업하기 위해서 2시간을 왔다가 2시간을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 물론, 우리 생각으로는 통화가 안 하면은 다 학교 앞에서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기를 바라지만 그게 또 현실적으로 아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 온라인 수업 내용과 오프라인 수업 연결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텐츠의 그 진도, 이제 컨텐츠를 올리는 거랑 실제로 그 대면 수업에서 하는 그 진도랑 좀 달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결과 일관성이 없어서 무슨 이야기, 뭘 배워야 되는지 좀 어려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컨텐츠를 미리 이제 분절해서 찍어 놓은 경우에 대면 수업과 약간 이제 진도가 안 맞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제가 그냥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학생들도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미리 예고가 되었던 것도 중간에 바뀌고요. 그래서 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너무나 이제 생활하기가 좀 힘들었다. 물론 이제 이해는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매주 달랐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 그 방법을 좀 안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학생들은 이런 아쉬운 점을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제 공지가 어떤 경우에는 조금 늦는 학생들이 또는 했지만 전달이 이제 학생이 인지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학생들이 좀 호소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개선점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좀 물었을 때, 자, 블렌디드 수업을 지속할 경우 2시간 비대면, 1시간 대면을 하지 말고 격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아까 통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수업 방식이 동영상, 실시간 하상, 대면 수업 세 가지를 하지 말고, 요건 아까 저 학생들의 요구사항하고 좀 비슷한데, 뭐 동영상과의 대면 수업인 블렌디드로만 전체적으로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물론 학생들의 요구는 이렇습니다만은 뭐 교수님들이 수업의 어떤 효율성이나 또는 학습 효과를 감안해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 학생 입장에서 좀 배려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외에 이것도 좀 울었네요. 블렌디드 수업 지수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강 시간에 대한 효율적 활용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보장에 의해서 줌 수업 참여나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전용 공간 마련, 또 학내 와이파이 정설이죠.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요구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온라인과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에 대한 그러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비율을 좀 일정하게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모두 좀 예측 가능하게, 또는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공지가 없어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개선점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에 따라서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 수업 복습, 온라인 수업과 연계된 진도 수업, 뭐 온라인 수업의 심화 수업, 온라인 참여 수업과 전혀 다른 수업 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천차만별 때문에 학습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점점 좀 저희가 이런 피드백을 가지고 좀 개선해 나가야서 긍정적인 반응이 좀 더 높게 우리가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학생 입장입니다만은 교수자의 너무나 자율적인 재량권을 안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까지 사실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100% 사실 저희도 뭐 그렇게 뭐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사항이 안 맞는 또 수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만은 아주 100%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는 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의견은 넘어가고요. 이제 시험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간고사는 학생들이 상당히 뭐 불만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간 시험은 계획대로 아주 잘 진행이 되어서 이때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뭐 기온이 이렇게 낮아지거나 습도가 낮아지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 코로나 상황도 좀 괜찮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만족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제 기말고사 때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기 시작해서 저희가 학내에 유입되는 학생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3주간으로 시험을 학년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는 1, 2학년 과목도 듣다 보니까 3주 동안 시험 기간을 겪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음 요번 이제 돌아오는 1학기를 할 때 좀 학사에서 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좀 학사 일정을 짜도록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대한 공지가 좀 늦었다. 이 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교수님마다 좀 공지한 시점이 좀 달랐지 않았나. 그래서 시험 일정이나 시험 방식 등등등의 공지에 대한 그런 불만이 좀 있었고요. 또 뭐 이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 친구들이 모여서 시험을 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이 논술형 문제, 그러니까 모여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유형으로 변별력을 좀 높여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모든 과목은 아니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변별력에 대한 또는 부정행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필 시험이나 시험 형태로 하지 않고 과제로 대체했지만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학생 본인의 생각을 요구하는 과제로 해서 오히려 시험보다 더 나았다는 그러한 학생들의 반응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과제 형식이지만 학생들 부담도 줄이고 또 학생의 어떤 학습 능력을 최대한 평가할 수 있는 그 습득한 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작성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변별력 있게 점수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있습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과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시험도 단순히 그냥 컨닝할 수 있거나 또 학생이 모여서 할 수 없도록 좀 생각이 사고나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 위주로 앞으로 좀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평가, 상대평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주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의 대부분은 상대평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절대평가로 줬지만 절대평가 안에 상대평가가 좀 잘 반영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불만이 좀 생길 수 있는데 또 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조금은 공부를 좀 등한시했던 학생들도 이제 절대평가인데 옆에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아보자. 이런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서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볼 때 참 학생마다 생각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떤 방법이 정답일까? 사실 정답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은 뭐 1학기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공지사항이 신속하게 나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금 학생들이 그 공지사항이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긴급한 공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방법을 찾아서 학생들이 이런 느낌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클래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1학기 비해서는 그래서 아시지만 뭐 미리 예고하지 않는 이클래스의 트러블이나 다운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그 학교나 학과 차원의 지원에 관한 의견들이 저희가 물었을 때 자, 여기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 과목이나 학과에서 이게 이제 집에서는 그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안 되니까 실제로 좀 쓰기 힘들었다. 이거 집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우리 부총장님이야 다 알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점이 블렌디드 수업의 개선점에서 학내에 그 수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블렌디드 수업에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왔을 때 같이 토론하고 과제를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식당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식당도 안에서 굉장히 좀 아쉽고 힘들었다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여기 뭐 식당이 있으면 정상화까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클래스에서 과목별로 일정을 확인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클래스에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제공될 수 있는, 안내가 제공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뭐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만들 때는 이게 괜찮았는데 여기 이 컴퓨터가 좀 달라서 이게 지금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과제 온라인 수업, 줌 수업, 대면 수업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과목마다 활동 방식이나 또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서 피로도가 높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밤마다 저거 점검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1학기에 비해서 스스로 학습 시간을 정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본의 아니게 길러질 수밖에 없었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오히려 나태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좋은 긍정적인 그러한 그 반응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울었네요. 대학 생활을 한다는 느낌이 이제 블렌디드 하다 보니까 좀 소속감이 생겨서 좋았다. 그 다음에, 수업에 이제 좀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성취감도 좀 쌓아서 전면 원격보다는 훨씬 좋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종합입니다. 이제 개선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앞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이 블렌디드 수업 방식에 대해서 교수자 및 학습자용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제공하면 참 좋겠다.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들이 뭐 줌 수업을 하면 대면 수업 또는 블렌디드 참여했다가 줌 수업을 또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간다든지 PC룸에 또 가야지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학내에서 다 제공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1학기 때 해야 될 숙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저희가 블렌디드 수업을 사전에 접수를 받고 충분히 그 일정이 한 학기 일정이 대면과 그 비대면 수업이 미리 차시별로 다 공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 학기에 대면과 비대면의 전체 일정을 다 짤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통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에는 코로나가 더 심해지지 않게 또 개학할 때가 제일 사실 심한 시기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름으로 가면 좀 다운되는 상황인데 학기 초에 좀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이 되어서 우리 원래 계획하던 대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난 1학기에 했던 현황과 함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학생 입장에서 100% 학생 의견입니다. 물었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2학기 수업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더 학생들이 만족하고 또 학습 역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따로 질문 혹시 없을 것 같고 최대한 뭐 오늘 이렇게 빨리 맞춰가지고 기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들에게 이렇게 교수가 개별적으로 조례해야 될 사항이지만 네. 예를 들면 비대면 수업의 요일은 화목이고 뭐 대면 수업은 할 경우는 월수금을 해야 된다든지 학교에서 그런 걸 정해 두어야 학과에서도 교수들이 내가 요 날에 해당되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학생들이 요구한 불편을 좀 덜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지난 1학기부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기계적으로 딱 정해가지고 교수님들이 그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정하자. 근데 이제 1학기는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이어서 불가능했고요. 2학기 때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다 했었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나 고려 사항이 사실 좀 많았습니다. 물론 뭐 대다수의 사항에 맞춰 가야 되는데 그것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큰 틀에서만 정하고 미리 알리고 그 운영에 관해서는 이제 교수님들에게 자율적으로 좀 해주십사 방역 대책시키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 전에는 이런 의견까지는 이제 블렌디드를 그때 전면은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번 1학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좀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아마 또 많은 또 우리 그 교수님들이 또 어려움이 아마 있고 또 많은 문의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좀 적절한 선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네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블렌디드 수업에 대해서 사전 이제 접수를 받고 운영 계획을 다 받았거든요. 매주자 차시별로 블렌디드로 이제 원격 수업 언제 할 건지 미리 이제 그게 다 교육혁신본부에 그게 이제 접수가 되어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정까지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수업 예. 시간표가 짜져 있으면은 네. 2시간, 1시간 일이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이 보통 교수들이 아마 3분의 2, 3분의 1로 하면은 2시간짜리는 그
온라인으로 하고 1시간짜리를 대면을 하면은 이게 섞여 있으면은 일률적으로 이 재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 맞도록 수업 시간표를 짜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대면을 했을 때 사실 또 문제가 된다고. 이 강의실이 안 나오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던데 격주를 하는 게 가장 좀 쉬울 거 아닌가 싶어요. 격주는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딱 못 자르는 이유가 수업의 어떤 내용 또 수업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과목 또 교수님에 따라서 다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주를 대면 한 주를 뭐 원격으로 하는 게 지금 우리 한 학기의 수업 운영에서 적절하다 하는 분도 있고요. 차시별로 하는 분도 어떤 교수님은 한 차시를 원격 두 차시를 대면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또 대면하는 것이 월화에 있는 분도 있고 목금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것을 정형화시키면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불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한 학기 전에만 모두 그게 확정만 나면 지금 2학기 때 있던 불만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게 학생들이 한 학기 전체에 대한 대면과 비대면 수업에 그러니까 학생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대면 한 과목 요거 한 과목 한 시간 하려고 왔는데 그다음 뭐 1시간, 2시간 후에 바로 또 화상 수업을 해야 돼. 그럼 또 찾으러 가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이 두세 명인데 두세 명을 위해서 나머지 학생들을 또는 수업의 어떤 방법, 효과적인 방법에 어긋나게 또 바꿔야 된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다 저희가 이제 뭐 그 수업의 특성이나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뭐 그런 걱정은 사실 좀 듭니다. 네. 예, 뭐 그런 학생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최소한 한 주 또는 한 달 또는 한 학기 전에 한 학기 전체에 대한 또 일주일 전체에 대한 그 수업 방법에 대해 또 시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불시에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최대한 공식적인 그 변경이 요청이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 학기 시작 전에 계획했던 대로 해주시면 이런 불만은 최대한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뭐 50분만 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는 1학기 때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렌디드 수업을 학내 전체의 30% 정도 전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운영을 한다면 많은 부분이 대면으로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2학기 때 나왔던 이런 학생들 불만은 좀 많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또 혹시 다른 의외로 질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